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은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장비 및 구조인력의 부족으로 재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극의 와중에도 시리아에서는 정보군과 반군의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재 정권 퇴진과 민주화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과격단체와 주변 국가들의 개입으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그 비극의 현장을 찾아보고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리아 국민의 종교 분포는 수니파가 70%를 차지하여 다수 종파이고 시아파는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한 부류인 알라이파는 과거 프랑스의 의임 통치 시절 프랑스에 적극 협력하였고 프랑스는 시리아군을 이 알라이파로 채웠습니다.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국방장관이 된 알라이파 출신의 하페즈 알-아사드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패배한 시리아 정부에서 숙청위기에 처했으나 1970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1971년 대통령이 됩니다. 하페즈 알-아사드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아랍 민족주의를 내걸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적대관계에서 아랍을 이끈 중심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도에서 적절한 명분과 이익을 추구한 실리파로 아랍의 비스마르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인물이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면 확고한 지지 기반이 필요해 알라파 출신 외의 소수파인 드루즈, 기독교와 연합전선을 폈고 철저한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독재체제는 1세 체계로 이어져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력을 승계합니다. 대를 잇는 독재 권력에 대한 민주화 요구와 다수 종파인 수니파의 불만, 그리고 경제 침체 등 수많은 누적된 분쟁의 요인들은 결국 폭발해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는 10대 아이들이 학교 담벼락에 혁명 구호를 써놓은 것이 적발되면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아이들이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면서 시위대의 표적은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으로 번져갔습니다. 정보군이 진압의 강도를 높여가자 시민들의 저항 수준도 무장투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2013년 정보군이 시위를 진압하며 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이때 정보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시리아 내전은 내전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근본 원인은 전체 국민의 25%에 불과한 시아파계의 한 지파인 알라이파가 군과 정부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정부 요직에서 거의 배제되었는데 수니파에서는 시아파계인 알라이파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반하는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이슬람계의 이단화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아파는 정권을 잡은 후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펴온 만큼 수니파 내의 지도자와 대토지 소유자, 도시 상공업자들의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전 갈등이 확산되면서 시아파의 맹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시아파 정부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이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은 주변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은 2014년 9월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으로 시리아 내 반군을 지원한 반면 러시아는 반대로 정보군을 지원하면서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초기에는 반군을 지원했지만 반군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와 결탁하면서 IS 세력 퇴출로 방향을 트게 됩니다. 또한 이 입장 변화로 2017년 미국은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고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시리아 내 러시아 세력의 급속한 확산의 우려와 시리아에서 IS 격퇴를 위해 손을 잡았던 쿠르드 민병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터키의 입장을 고려해 터키와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철군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정보군과 반군,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쿠르드 민병대까지 개입한 시리아 내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정보군과 반군 등 모든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어느 세력도 국민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시리아 상황은 러시아, 터키, 미국 등 외세의 지원에 힘입은 정보군의 우세가 확연한 상태로 정보군은 과거 시리아 땅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그 내부의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강제 이주되었고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피해 난민이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38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과거 로마 유적으로 중요한 관광지였지만 이젠 관광도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내전이 끝나면 시리아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과연 순위파 무슬림들의 미래는? 이번 내란으로 시리아의 일부 땅을 차지한 쿠르드족은 과연 주변의 지지를 받고 존속이 가능할지. 과거 중동전을 벌였던 주적 이스라엘의 존재는 시리아인들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